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관련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특검 불가피 보여준 문 대통령 내로남불 회견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과 관련된 입장 발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실망의 크기는 국민이 판단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정부의 특히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 역시 비판적인 입장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과연 이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내부 고발자인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가 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지배권력 입장에서 판단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국민의 판단이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떤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되는가 하는 데에 따라서 현 지배 권력에 대한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정권 임기 중에 국민적인 판단 이것이 저항으로 일어남으로써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판단인가 현실적인 판단인가 하는 것들도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죠.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불평등 극심, 소득 증가, 청년 고용률 사상 최고 이런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를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정치고 마술이죠. 정권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통계를 이용합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제시하면서 유리한 식으로 해석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데 역시 이를 비판하는 조선일보도 또 저희들이 비판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통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 주장과 비판에 대해서 또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그 입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느 쪽을 유리하게 해석하는가, 소득이 증가한 것을 유리하게 부각시키는가 아니면 소득 격차가 벌어진 것을 더 주요하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는 팍팍한 삶의 현장과는 괴리 컸던 대통령의 경제해법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어려움 인정해도 정책 기조는 고수하겠다. 혁신으로 성장 창출 강조했지만 기업은 규제와 노조의 눈치만 볼 뿐이다. 정책 보완 미봉보다 세기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팍팍한 현장의 삶과 거리가 먼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권력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하고 재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사실 더 치중하고 있고 기업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일 뿐이죠. 이 정권과 이 자본의 어떤 충돌이 있는 것이고 팍팍한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는 주역에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일보는 경제 현장 달려가는 당정청 기업 보는 눈부터 바꿔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핵심 주체는 역시 민간기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민간기업뿐인가요? 공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모두 기업이죠. 기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돈벌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공기업조차도 경영 효율화와 또 실질적으로 민영화, 내용적으로 민영화 조치를 통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매출액 극대화, 이윤 극대화, 영업이익 순이익 극대화 그래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결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삶, 국민들의 삶의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세계 경제의 먹구름 몰려온다는 경고가 잦아졌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말하는 것이죠.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는 햇빛이 쨍쨍 빛나죠. 날씨처럼 자본주의 경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자본은 이윤격대화를 위해 노동을 착취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동은 생존을 위해서 이 자본에 맞서서 투쟁하는 것이죠.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대립투쟁은 지속되고 있고, 자본은 구조적 모순 때문에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공황적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경제정책 혁신성장으로 확실히 방향 틀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익집단의 저항을 뚫고 규제를 풀어 그런 혁신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이익집단으로 몰아가네요. 자본이야말로 이익집단이죠. 노동은 이익집단이 아니라 생존과 생계를 위한 개인과 집단이죠. 개인은 노동자이고 그 개인들이 모인 것이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절대적으로 생존을 위한 이익이고, 자본의 이익은 더 배를 불리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서울 도심에서 못 다니는 카풀 버스, 이게 규제 개혁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산업과 기존 사업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처절하게 생존에 매달려 있는 구산업을 무조건 폐지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하면서 생존권을 박탈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실제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대타협을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타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신산업을 위해서 구산업을 완전히 몰아내고 새로운 아파트 대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을 완전히 내몰아내는 것,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폭력이죠. 사법거래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사상 초유 전 대법원장 검찰 출두, 사법부 치욕의 끝은 어딘가? 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사상 첫 전 대법원장 검찰 출두와 적폐 프레임 강풍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대법원장 출두가 핵심이 아니죠. 사법거래, 사법농단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폐 프레임이 문제이지 청산 프레임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적폐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신적폐가 쌓이고 있는 것이 문제죠. 일자리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정부발 일자리 지향, 부인할 수 없는 장면들 직시해야 한다라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업등 일자리 문제는 정부 발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반드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자본주의 발 지향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신자의 정책을 펴는 현 정부로서는 이 해결책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1 특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100주년 3.1절 특사, 국민 대통합의 3.1 정신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 원수로서 국민 화합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나 내란 음모 사건으로 보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의 사면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합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논리는 대통합을 부정하는 것이죠. 3.1 정신이 무엇입니까?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맞선 독립정신이고 자본과 착취와 수탈에 맞선 저항정신입니다. 누구를 먼저 사면해야 할까요? 조세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가계 기업은 팍팍, 정부는 호황, 감세 필요성 더 커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 세수 연간 목표를 넘어선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불경기 소 세수만 28조 급정, 국채 갚고 법인세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세수 목표보다 더 거쳤다면 정부 지출을 늘려야죠. 그리고 정부의 부채도 갚아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법인세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OECD 평균상으로 조세 부담률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백천안함 금강산 그대로인데 대통령의 섣불리 해결됐다 하나 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 차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이 편들고 한국은 거드는 김정은 외교 또 헛바퀴 돌까 걱정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의 지원과 한국의 동조로 미국과 단판을 외교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핵화 본질에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 북한 폐기 이런 용어로 축소시키면서 북한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방향으로 논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싱가포르 북미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에 입각한 선언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북핵 폐기로만 초점에 맞춘다면 2017년 말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2017년 말의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 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고,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이 비록 지난한 과정을 밟게 될지라도 반드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적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법의 노조와 불법 타협, 교육감들 교육부는 고발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교육감들이 법의 노조 종교조와 협상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는 불법 노조가 아닙니다. 영어로 illegal union이라고 해서 그것이 불법 노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의 노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 단체 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다 법적으로 등록한 단체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모임 단체들이 다 불법인가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불법 단체가 아닌 겁니다. 정규조가 법의 노조가 된 것은 박근혜가 정규조에 대한 보복으로 공문 한 장을 통해서, 노동부를 통해서 공문 한 장으로 보내가지고 법의 노조를 통보함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가 권력의 폭력이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되돌려 놓으면 될 일인데 이거 지금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6만여 조합원 중에서 해고자가 10명도 안 되는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의 노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UN 91년에 북한과 유엔에 가입한 나라인데, 만약 유엔이 우리나라 국민도 5천만 중에서 범법자가 있다, 또 행방불명자가 있다, 뭐 주민등록 등재가 멸실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을 유엔 가입국에서 빼겠다, 제명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규적 법의 노조 박근혜 공문 한 장으로 통보한 것은 국가 권력의 당연한 폭력이었을 뿐, 그것을 근거로 지금 교육감들이 정규조와 단체 협약이나 교섭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